내 꿈은 독립. 안녕하세요. 진짜 제멋대로 살고 싶은 30대 여자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늘 아빠의 명령을 따라야 했어요. 저기 앞으로 해 뜨면 일어나고, 일어나면은 이불부터 개고, 통금은 밤 8시야. 요. 그리고 너 다음 달에 유학 가라. 다음 달에 유학 가라. 다 정해졌어. 인생이 다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유학도 갔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아빠 저기 제 남자친구인데 어허 이 녀석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식장 잡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혼집은 구했냐? 뭘 꾸물거려? 빨리빨리 진행해. 학교부터 결혼까지 다 아빠의 계획대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결혼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혼하고도? 예, 친정엄마 뜨르르 일어났니? 남편 아침은 챙겼고 뜨르르 아유 주말인데 아직도 자 뜨르르 너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혼난다 빨리. 저 올해 35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제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도와주세요. 아버님이 안 바쁘신가 봐요. 아버님 세공이라도 하셔야 될 텐데. 진짜 거기로 너무 극과 극이다. 그렇죠. 뭐 지금 솔지는 어때요? 좀 아파서 쉴 때 엄마가 되게 막 애기처럼 이렇게 좀 봐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 괜찮다고 혼자 좀 스스로 하겠다 하고 나서는 엄마가 터치를 많이 안 하세요. 그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네. 그러면은 공부이신 강성태 씨는 어렸을 때 좀 부모님이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막 공부 열심히 해라.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길 좀 바랬죠. 오히려. 근데 네, 오히려. 그럼에도 이제 장남이니까 좀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혀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계기가 있긴 했어요. 저는 군대를 이제 지원해서 갔어요. 어디 이제 해병대 가게 됐는데, 예. 근데 그걸 집에 말을 안 하고 갔어요. 입대를 말을 안 하고 입대했다고? 한 번 이렇게 크게 제멋대로 한번 저지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함부로 건드리지. 얘 또 어디 갈까봐. 근데 약간 진짜 조금 시간만 있으면 계속 듣고 싶어요. 왜 혼자 그렇게 말도 안 하고 해병대 지원을 해서 가게 됐는지 나중에 꼭 우리 좋은 인연으로 다시. 그런 거 너무 좋다. 과도한 사랑 때문에 힘들다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그 아버지한테 허락 받고 손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대. 아, 그래요? 아직까지도 부모의 통제 속에서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마리오네트 인형인 거고 부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듯한 이렇게. 항상 부모님의 허락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게으른 걸 많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고 일어났으면 하루 알차게 살고 또 이제 통금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몇 시까지 또 들어와야 되고 또 오늘 갑자기 이번엔 유학을 가 이러듯이 유학을 또 갔어요. 유학을 가면 조금 자유롭겠거니 했는데 그렇지. 또 먼 데로 갔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 비싼 국제 전화로 통화를 하시는 거죠. 전화를 또 했어. 그 기숙사로 보통 전화를 하세요. 방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밖에 외출을 했을까, 늦게는 안 들어올까. 또 이제 한국에 와서도 취업은 언제 하는지 근데 너무 많이 간섭도 하시고 눈치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사연 읽을 때 그냥 남자친구라고 살짝 소개해줬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결혼을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남자친구라고 그냥 얼굴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얼굴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가볍게? 집에, 예, 가볍게. 정말 아무런 결혼 허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서 아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살짝 데리고 놀다 그냥 이렇게. 정말 앉자마자 자 집에 가거든 부모님께 상견례 며칠에 할 건지 상견례 며칠에 할 건지 알아서 바로 전화를 줘라. 전 남편도 조금 부담스러웠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결혼식장부터 신혼집부터 바로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혼식 알아봤어? 신혼집 알아봤어? 계속? 네 진짜 어쩔 수 없이 집 앞에 제일 가까운 예식장을 아빠 손을 잡고 갔어요. 아빠 눈앞에서 계약했어요.
나 이제 식장 계약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터치하지 없지. 말아달라. 이제 네. 없었겠네요.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신혼집이 남았잖아요. 예. 네, 이제 신혼집을 구하는데도 아빠랑 손을 잡고 돌아다녔어요. 한 집씩 한 집. 근데 아빠 계속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제가 구한 집이라서. 결국은 부모님이 구해주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이랑. 엄청 가까운 바로 옆에. 근데 지금 이 와중에도 강성태 씨가 뭘 계속 적고 있어요. 뭐 적는 거예요? 고민을 원래 이제 잘 필기를 해야죠. 전반적인 내용. 네. 근데 사실 버릇이구나. 집에 가서 잘해야겠다 이거 적고 있어요. 아니 근데 잘해야지. 그러면 결혼 후에도 부모님들이 계속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빠가 독불장군이에요.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을 따라라 하시는데 엄마는 답정너 또 스타일. 약간 행동대장이에요. 아빠한테 듣고 저한테 막 전달을 해서 이 말을 들어야 해. 답답하셨겠다, 그래서 좀. 지금 결혼 후에도 하루에 10통 좀 내외로 오는데 10통이요? 결혼을 했잖아요. 예. 신랑 입장에서는 이게 웬 첫가살이에요. 신랑한테 진짜 미안한데 어디까지 간섭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띠띠띠하고 들어오시는데 요즘에는 그런 나랑 경우가 사이 좀 기분 어떨까 지금? 신랑이 속옷바람인 적도 있었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솔직히 미안한 것 같아요. 신랑한테 불쑥 열고 들어오세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침에 늦잠 자고 있으면 아직도 안 일어났어 하고 또 문 열고 연락 언제 아예 없이. 왜냐 바로 1분 거리니까. 저도 부모님이 예전에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간섭을 하셨던 때가 있어요. 진지하게 엄마 아빠 나 안 이러셨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키가 현명해. 제가 그래도 실패하면서 겪었던 그렇죠. 혼자 게 늦게 훨씬 해서. 네, 그게 결국에는 평생을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 경험이. 본인이 깨닫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알아서 엄마 아빠 나 이제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되지 않아요? 드려봤죠. 드려봤는데 그냥 제가 하는 거는 다 못 믿어오신 것 같아요. 완전 이런 그런 거잖아요. 부모님이 자전거 처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놔줘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아빠가 없는데 나 혼자 간다 이러면서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아버지는 끝까지 잡고 있는 거죠. 끝까지. 아버지가 뒤에 탄 거죠, 뒤에 탄 거. 뒤에 타고 핸들도 아빠를 잡았어. 핸들도 아빠를 페달도 아빠를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보니까 한 번이라도 넘어가는 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주의자서. 완벽해야 돼, 모든 게.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쭉 말씀 들었는데 딸의 고민 이해가 되세요? 아니 다 저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고민거리가 되나요? 근데 이게 우리가 느끼기엔 다른 아버님과 다르게 좀 지나치시지 않나. 아니 혼자 못하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옆에서 아빠로서 당연히 또 도와줘야 된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결혼했는데. 지금도 혼자 제대로 하는 게 지금 없어요. 아버님은 잘하셨어요, 어릴 때? 저는 저 혼자서 굉장히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혹시 이렇게 똑같이 하셨었나요? 그건 아니고 저도 좀 일찍이 좀 객지에 나와서 고생을 하시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뭐 일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인생 선배로서 내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이런 노하우를 내가 전수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려면은 주위의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사랑이야, 아버지. 그 한 번의 실패도 아버님은 용납이 안 없게 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조금 좀 완벽한 완벽주의. 스타일이긴 완벽주의야, 해요. 보니까. 직장 다닐 때도 항상 우리 팀이 1등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참 제가 이제 환경 쪽에 그 방지 시설 쪽에 그쪽에 좀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설거지 할 때 밥 한 톨 한 톨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설거지 하기 전에 그걸 다 뜯어 먹고 설거지를 해요. 그래서 이 딸이 좀 저 같은 좀 마인드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죠. 이게 아버지 원하는 대로 딸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아유 그래도 자네는 참 자식 농사는 잘 졌네. 그 정도 소리 좀 듣고 싶잖아요, 사실. 그 정도 소리 좀 듣고 싶잖아요, 사실. 그걸 듣고 싶은.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아직까지 미워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들 볼 때 굉장히 훌륭해 그러니까. 보이거든요. 실제로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미흡해 보이세요, 그럼? 예. 어떤 걸 좀 얘기해 보실래요? 아버님이 미흡한 게 생각할 때 뭐예요? 미흡한 게. 지금 뭐 생활하는 수준도 보면은 그렇고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을 둘을 낳고 저렇게 사는데 지금도 뭐 통곱살이 놀듯이 그렇게 저렇게 내버려 두면은 발전성이 통곱살이요? 전혀 없어요. 소꿉놀이. 소꿉놀이 하는 거. 예, 소꿉 장난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옆에서 참견 안 하면은 항상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면 어머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어머님이 이제 딸한테 연락을 하신다면서요. 또 어머님은 어머님 입장에 있을 것 같은데. 거의 같긴 한데요. 거의 같긴 한데요. 좀 저도 제가 볼 때 답답하고 또 뭐 시켰을 때 뭐 안 하면 저한테 화를 내요. 저한테 요새 저한테만 화를 내고 난리를 치니까 저도 이제 딸을 더 이렇게 옥죄이는 거죠. 이제 좀. 야, 그걸 다 고스란히 딸이 받고 있는 거네. 저 진짜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저 진짜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아버님 인상이 너무 참 좋으세요, 사실은. 예. 우리 딸 좀 답답하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드시죠? 예. 문제로 따지면 아빠가 7고 딸도 3이에요. 딸도 좀 문제가 있어요. 딸은 무슨 문제? 살림도 못하고 예. 어떤 거 부분을 못해요, 어머니? 사이가 어떤 데는 5시 반에 출근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밥은 안 해주더라도 일어나서 네. 잘 갔다 오라고 하던가 네. 좀 내다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애기 봐야 애들 되잖아요. 어리다는 그 핑계로 그냥 나가는지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있어요. 어머니시죠? 예. 어머니 맞죠? 네.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근데 시어머니가 진짜 시어머니야. 요즘 시어머니도 그런 말 안 해. 근데 애들 했다는 핑계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애들 키우는 힘들지, 어머니. 아니 그 하다못해 뭘 좀 타주던가 우유라도 한 잔 주던가 하고 내보내면 좋잖아요. 야, 사위의 사랑을 또 저렇게 표현하시는데 지금 아버님께서 좀 보수적인 편이세요? 보수적인 편이세요? 보수적이고 고지식하고 또 저기 어머님이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혹시 안녕하세요 나오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충청도 양반인데다가 종손이에요. 아, 종손? 그래서 저도 종손 며느리라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뭐 37년, 8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선배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식 네. 같은 거 이제 처음에 당연히 못 하잖아요. 처음 할 때는. 못 한다고 이거 맛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안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실력이 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음식 할 때마다 계속 맛있다고 해줬거든요. 배우려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사이가 우리 딸이 콩나물국 끓였는데 수돗물 맛이 난대요. 수돗물 맛이 난대요. 난 열심히 누가 그랬어요? 사이가요. 사위가요? 예. 난 열심히 끓였는데 아니 우리 사이가 음식을 더 잘해요. 아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어머니. 왜냐면은 저도 결혼한 지 올해 28년 됐는데 네. 하루 반찬 가게를 지나가는데 그 집 사장님이 내가 하는 얘기 뭐라고 우리 집 반찬 맛있죠 그래요. 이제 아셨어요? 이제 아셨어요? 난 전부 다 집에 집사람 다 하는 줄 알았거든. 그런 경우 많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자식이 생긴 다음에는 조금은 그래도 더 이해하는 폭이 좀 커지지 않았나요? 뭐 저 잘 되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육아도 너무 많이 간섭을 하세요. 진짜 뭐 아이한테 잠깐 하지 마 이러면 하지 마 했다고. 또 아한테 왜 이래? 뭐 왜 이래? 애한테 왜 이래 했냐고 물어봤다고. 일거수일투족을 육아를 너무 간섭을 하세요. 경제적인 것도 전 제 삶에 너무너무 만족을 많이 하는데 그럼 됐죠.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한 번은 아침에 엄마가 우리 집으로 그냥 불쑥 빌보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가서 빨리 청약 신청하고 와. 내가 애를 봐줄 테니까. 근데 그때 둘째 아이가 출산한 지 100일밖에 안 돼. 갑자기 주섬주섬 옷을 입고 신청서를 챙겨서 갔어요. 근데 날씨가 추운데 한 6시간인가 줄을 서서 청약을 넣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무것도 그냥 안주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도 행복하다고 지금도 만족한다고 그러는데 적금이라도 한 달에 한 3만 원을 찍으라도 계속 넣다가 보면 그게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못 하는지 못하니까 자꾸만 간섭을 하게 되고 해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바보 같은 짓을 해놓고서는 나를 왜 여기 앉혀놓고서는 아니 그러면은 옆에도 사위도 계시잖아요. 내 가지고 어떻게 살릴 거야, 어떻게 행복하게 할까, 뭐를 갈까 그런 어떤 계획 이런 것도 전혀 무시를.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 보여요. 아니, 계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예 지금
물어보지도 아직까지 않으셨어요? 물어보진 않아요. 그럼 어머니는 중간에서 어머니는 물어보셨어요. 너희들 계획이 뭐니 앞으로? 그냥 말 안 해요. 혼날까봐. 소리 지르니까. 왜냐면 저희 신랑이 좀 아파요. 뇌경색을 한번 쓰러졌고 응급실도 몇 번 갔다 오더니 이 화가 위로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맞아요, 맞아요. 얘기를 하면 조금 이렇게 혈압도 높고 그러니까 됐었으면 이제 딸을 더 닥달을 했어요, 사실. 사위한테도 좀 뭐 잔소리를 하는 편이에요? 원래 사위는 조금 어려워. 근데 이제 신랑이 잘 모르잖아요, 살림을. 그래서 이제 기름기 많은 걸 하수구 이렇게 부은 거예요. 신랑한테 왜 기를 버리냐고 이제 장모님이 잔소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좀 저희 엄마가 한 거니까 제가 괜히 미안한 거죠. 미안하죠. 근데 옆에 사위분 안녕하세요. 사위 유영탁입니다. 올해 들어서 표정이 저렇게 어두운 사람 처음 봤어요. 이게 간섭이 심하시긴 심하시거든요. 제가 추리닝을 입고 자주 돌아다니는데 이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싫어하시니까 추리닝 입지 말고 면바지나 이런 거 입으라고 하셨거든요. 집 앞에 돌아다니는데 면바지 입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서 네 한 다음에 그냥 입고 다니죠. 예, 그걸 입고 다니죠. 근데 그래도 제일 객관적이잖아요. 이렇게 셋이 모이면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성격이 그 세 사람 다 비슷하거든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 뭐 최근에 있었던 일도 있는데 그 알바비에 세금이 붙냐 안 붙냐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알바비에 예. 그 얘기로 1시간 동안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설전을 냈네. 자기 말만 한다고 제 말도 안 들어주세요. 답답하고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아니 아빠가 독불장군 스타일이시니까 본인 말만 맞다고 하시니까 저도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강압적인 통제 속에서 좀 솔직히 내내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제 가정이 있는데도 이러시니까 제가 불쑥불쑥 욱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반항한 거야. 네, 반항심이. 그냥 아빠가 말하면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 내 맘대로 좀 하고 싶고. 잘할 만큼 잘하고 네, 나도. 욱하다 보니. 상처가 좀 있군요. 네. 아니, 막말을 좀 하세요. 진짜 상처 많이 받았고 이제 너도 맞벌이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것조차도 통제가 들어오시는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도 이 뜻하게 합격 통보는 못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네가 뚱뚱해서 그런 거야. 네가 뚱뚱해서 그런 거야. 나 면접관이면 너같이 뚱뚱한 애는 아이고. 게으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모 너 같은 얘기는 애는 안 아버지 안 뽑아줄 거야.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뭐 하다못해 이제 카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조금 받았어요. 당장 좀 급하게 필요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서 네가 살아? 너 그렇게 인생 살 거면 살지 마. 어머. 이렇게 막말 너무 극단적으로. 네, 뭐 이런 상처도 너무 많았고 30살 때 이제 뭐 아빠의 통제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있지만 강하게 주장도 못 하고 하다가 공황 장애가 온 거예요. 아이고. 공황 장애가 왔을 때도 한 번도 위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뭘 하셨어요? 힘들었니? 공황 장애가 오신지도 모를걸요 아마. 공황장애라는 병을 혹시 아버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오늘 처음 그런 얘기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예, 예. 들으시니까 어때요, 어머니? 아니, 아버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예. 뭐 부모가 항상 똑같듯이 뭐 잘 되라고 자꾸만 그 얘기하는 거고 영자 씨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딸이 아이를 낳고서는 한 10 몇 킬로가 불었는데 예, 한 10 몇 킬로가 불었는데 예. 하는 얘기가 아니래요. 본인 이야기 아니래. 여러분이 이상해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웃으면 나한테 한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내 얘기가 아니야. 근데 딸이 굉장히 게을르고 좀 뭐랄까 좀 뭐 둔해 보이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럼 가서 뭐 운동도 좀 하고 자기 체력도 좀 기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둔하게 있으니까 그것도 답답하고 좀 그래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까지 얘기 들었을 때 아버지
제가 아버지 딸이라면요. 세상에서 내가 정말 무슨 제일 힘들고 그럴 때 아버지 안 찾아갈 것 같아. 아버지한테 도움 청하지 않을 것 같아. 위로를 못 왜냐면 받을 것 같은데. 나의 나쁜 모습, 못난 모습 보이기 싫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학생들 상담을 많이 해요. 근데 저한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제 공부법에 대해 물어볼 것 같잖아요. 성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뭐 이제 공부 어떻게 잘해요. 이거일 것 같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할 수 있을까요? 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나. 이게 사실은 이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 거기다 너 못해, 넌 이미 망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격려가 부족해요. 어떤 때는 제가 당연히 할 수 있지 왜 못해, 뭐가 부족한데 이렇게 말하면 막 울어요. 맞아.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예, 있나요? 선생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 그렇죠. 저도 왜 그걸 근데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은 야 저녁 같이 먹자 이거예요. 그지? 그거 이상 내가 칭찬할 말이 뭐 야 너 뭐 잘했다 막 이렇게 근데 그렇게 잘 그게 할 수는 최고의 없고. 칭찬이라는 걸 따님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니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의미가 아셨어요? 없다는 거지. 그런 말씀을 진짜 정말 뜨문뜨문 하시긴 하셨는데 그게 칭찬인지 오늘 그게 최고의 칭찬이었대요. 진짜란 말이. 그렇다면 칭찬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요, 많이는 아니지만 이상하죠? 딸 입장에서 뜬 적은 살 빼라고 무서 또 저녁을 먹자고. 살 빼라고 무서 또 저녁을 먹자고. 그러면 딸의 언어와 아빠의 언어가 달랐던 거네요. 예. 완전 달랐다. 근데 칭찬을 하더라도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일단 야 축하한다. 또 잘해라. 보통 이게 칭찬의 방법인데 더 칭찬의 방법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네가 열심히 하는데 내 1등 할 줄 알았다면은 결과에 대해서 딱 받는 것보다 그 과정에 대해서 결과를 받으면은 훨씬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한대요. 근데 아버님도 과정은 그럴 줄 알았다라는 거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너 내가 그럴 줄 알아. 뉘앙스만 예 조금. 아니 우리 딸은 아버님 건강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좀 여기 안녕하세요 나오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아빠랑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아빠랑 많이 멀어졌어요. 그런데 아빠가 어느 날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제 집에 와서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갑자기 내 옆을 없다? 엄마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너무 사이가 많이 멀어졌어요 이제. 본인 마음에 놀랬겠네. 예, 저도 내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생각할 정도로 놀래기도 하고. 딸이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아빠랑 더 이상 멀어지기 싫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오늘 너무 큰 충격 받았네요. 제가. 예. 우리 딸이 거기까지 생각했다니까 좀 힘드네요. 지금. 그렇죠. 충격을 받으셨네, 지금. 아버님의 방식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딸한테는 그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 그거예요. 저는 바로 이 전까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고민거리가 아마 10표도 안 나올 거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딸이 이런 고민을 이제 아빠한테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고맙게 고맙다. 인정하시는 게 너무 멋있다. 네. 아유, 아버님께. 멋있다. 멋있어요, 아버지. 좀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기는 하는데 아, 다행이네요, 아버지. 어쨌든 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딸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해.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아빠가 될 길을 끝낼 줄 알았어. 아버님, 그 마지막 말씀은. 이제 아빠도 저기 딸 고민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할게요. 그리고 아버님 둘을 낳아서 키워요. 우리한테는 정말 영웅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요 능력이 안 돼서 못 키워요. 그리고 영자 씨도 좋은 일 딸이 있기를. 다름을 인정하라고요. 아버지 제가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아버지. 아빠가 앞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둘의 사이 개선이 가장 시급해요. 뭐 진짜 단둘이 손을 잡고 데이트를 가도 이거 돈 아까운데 이런 말 하지 말고 저 사랑하는 방법이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지 저도 많이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아버지? 예. 미치게 사랑해요? 그러면 이름 불러주고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딸 사랑한다. 로맨티스트였네. 현재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고민이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따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주시고 따님이 그걸 이루셨을 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면 따님이 억지로 끌려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님이 혼자 흡족해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으실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민의 주인공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2, 1. 네. 아버님은 지금 소스라치게 놀라셨어요. 아버님 10표 정도의 상황인데. 따르르 하는 순간 막 이게 도대체. 아버님, 우리 딸한테 그리고 사위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자, 형타가 그리고 우리 딸 앞으로 내가 말문은 좀 닫고 아빠 차고 있잖아. 오늘 저녁 때 내가 쏠게. 오늘 저녁은 내가 쏠 테니까.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우집살님은 150표였는데요. 54면 이기는데요. 자, 몇 표?